네, 안녕하십니까, 정연PD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걸 토대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마트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임의로 지어봤고요. 자, 여기 근여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화면으로도 띄울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시드머니 목표 1억을 잡고 모으고 있습니다. 식당 알바, 각종 알바들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가맹점은 안 하고 싶고 배워서 제가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슈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쿠팡 연결해서 배달도 하고 코스트코나 쿠팡 이런 곳에 물건도 떼고 담배권이랑 로또권 이런 게 가능한 자리로 자영업 추천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만 하느라 이제 슬슬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천원 빵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못 사는 동네라 가격에 민감한 손님밖에 안 보고 살아서 저가밖에 생각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천원 빵집 영상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슈퍼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요걸 토대로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댓글 중에 한 분의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저것 조사해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썸네일에는 마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달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한다. 자, 예전에는 그래도 대충 마트 하나 차리면은 밥은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모든 자영업이 과열 상태입니다. 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조사해 둔 걸로. 자, 일단은 제가 화면도 같이 띄울 건데요.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몇 프로 나오는지 먼저 보고 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강릉 식자재마트 1.1%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3억 7천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 써니마트 양산에 있는 거 영업이익률이 4.1%,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마트 또 양산에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4.3%, 영업이익이 54억. 자, 잠실 세계로마트 서울 송파구에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2%, 영업이익이 1억 9천 정도 되고, 세계로마트 서울 도봉구에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4%, 영업이익이 29억. 자, 일단 동네 마트 정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상위 10%에서 20% 마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게 몇 개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요걸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상위 10%, 20% 슈퍼들의 수익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 퍼센트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슈퍼들은 투자금도 어마어마하고 동네 슈퍼라기보다는 거의 슈퍼 중에서는 중견 이상 된다, 약간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수익률 보면은 1%에서 3%까지 정도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동네 마트도 그 정도라고 보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수익률에서 빠지지 않은 게 월세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종소세, 세금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수익률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슈퍼에 대한 매출 정보 찾아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 자, 2020년 서울시 동네 슈퍼의 평균 매출액은 3억 2,440만 원이었다.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2020년 정보긴 한데 제가 딱 하나 찾았어요. 슈퍼 매출 기사로 나온 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봤을 때 3% 남는다고 해도 월에 960 남는 건데, 여기서 월세, 인건비, 종소세, 4대 보험 이런 거를 다 제외해 보시고, 그리고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이 마트 특성상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조사한 바로 평균 이익률이 3%가 일단 적당했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마트 특성상 쉬는 날이 없죠.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물론 저희 집 주변에도 마트 중에 쉬는 날을 가지고 있는 마트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대형마트, 이마트만 봐도 둘째, 넷째 이렇게 쉬는 날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마트 하는 사람 중에서도 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형마트 중에. 근데 사연자분께서 차리는 가게는 이런 대형 매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네 마트를 차렸는데 하루를 쉰다? 아니면 주말에 하루 쉰다? 그러면 이거 손님 끊기는 지름길입니다.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쉬는 날이 없다는 거는 하루 종일 매장에 신경 쓰고 있어야 되고, 뭐 여행도 못 가고 볼 일도 못 보고 전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기 딱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본인이. 자, 보통 아침 7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저녁 12시쯤에 문을 닫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때 여름이 일단 손님이 활발하잖아요. 밖에 나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1시에 아니면 2시에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사연자님한테 주어진 여가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 5시간조차도 새벽부터 아침까지 잠깐 이 일을 한두 달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초반에는 장사라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3년, 5년, 10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알바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마지막에 알바를 써도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적어놨거든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세 번째는 본인이 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불행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햇빛도 못 받고 일하는 시간 길고, 그리고 밥만 먹으려고 하면은 손님 들어오고 뭐 제대로 못 먹죠, 밥도. 그리고 마트라는 게 일반 음식점과는 다르게 손님이 몰려서 오고 막 이런 장사가 아니거든요. 음식점은 그래도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렇게 픽 끝에 잠깐 치고 나머지는 조금 널널하잖아요. 근데 마트는 피크 시간이 없다, 늘 손님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진상을 처리하기가 힘든 구조다. 자, 진상 중에 1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환전해달라는 손님 있고, 뭐 담배값 깎아달라는 손님 있고, 배추를 사서 배추님 몇 개 떼놓고 환불해달라는 손님 있고, 별의별 손님 많거든요. 이런 거 잘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연자분께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는데 자기 일 하면 될 것 같아서 자영업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진상들 오면은 처리됩니까? 마트라는 게 이제 동네 장사인데 소문 한번 잘못 나면은 맘카페나 이런 곳에 작정하고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상들조차도 웃으면서 상대해주고 그걸 365일 내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회사 다니면 어떻습니까? 조금 짜증내도 뭐 나를 자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장이면 그래도 참아요. 그래도 참는데 알바들이 그걸 참겠습니까? 자, 알바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알바 내용 제끼고, 아무튼 간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별의별 진상이 많은 게 마트고요. 그리고 그거를 웃으면서 항상 상대해야 된다. 함부로 했다가는 마트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아이디가 무슨 뭐 마음이라고 되셨던데 여성분이거든요. 여성분한테 진상 더 많이 옵니다.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거를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뭐 이렇게 동네에서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한다,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줌마가 오면은 뭐 같은 아줌마 입장에서 이렇게 뭐 아이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행복회로만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성분한테 진상이 훨씬 많아요.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알바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다 했는데 대망의 이유가 알바를 쓰는 게 이제는 힘들다, 이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자영업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저시급도 올랐죠. 그리고 15시간 이상 일하면은 알바한테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영업자 내는 세금 14%에서 15%로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에서 24%에서 25%로 올랐나? 아무튼 1%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이런 정치 쪽으로 관심이 잘 없지만 1% 오른 거는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알바도 2년 동안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추진한다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년 안 채우려고 자르면 또 실업급 해줘야 되죠. 자, 악순환입니다. 지금 그 다음 또 3개월 알바하면은 퇴직금 줘야 된다라는 뉴스 나왔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주휴수당 안 주려고 쪼개기 채용하면은 사람 안 구해지죠. 그리고 3개월 만약에 알바한 사람을 퇴직금 안 주려면 또 잘라야 되죠. 그럼 또 실업급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급여가 이제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자영업에 관한 정책적으로 지금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사연자분한테 이런 거를 안 알려줄 순 없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인데 이런 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국민들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해서 남는 게 있을까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장으로서 리스크 다 감당하고 대출 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알바한테 더 많이 뜯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정치적으로 누가 잘했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시행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책적으로 지금 자영업을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몰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께서 지금 장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지금은 사장보다는 직원이 더 나은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알바를 안 쓰고 365일 내내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실 거냐? 병원도 못 가고 햇빛도 못 보고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마트에 잡혀 계실 건가요? 그렇게 해서 월에 900만 원 남았다 치자. 월세 내고 종소세 빼놓고 뭐 4대 보험 내고 이러면은 일반 직장인이랑 뭐가 다를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 안 좋게 달릴까봐 겁이 나긴 한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굳이 이 사연자한테 장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이걸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트라는 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낮지만 매출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연에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 남는 걸로 일단은 지표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앞으로는 알바한테 다 뜯길 수도 있습니다. 이 7천만 원이 순이익인데 여기서 월세 빼고 자기 4대 보험 넣고 뭐 알바 주고 뭐 이러면은 남는 거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365일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365일 내내 이 자리 지킬 수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수익률 나쁘지 않네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을 잘리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전 차라리 택배하러 가겠습니다. 택배. 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극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질문이 왔을 때 감정적인 회로가 작동이 안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저는 틀린 내용을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사연자분을 이렇게 뭐 공감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극현실적인 사람이니까 혹시나 틀린 내용 있으면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 부탁드리는 거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제 진짜로 이렇게 청년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렇게 청년 이 두 글자만이라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편안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고 채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